왜냐하면 이런 우정은 개인의 부와 권력 또는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이 줄어들거나 켜져도 이 우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정한 우정을 지속시키는 것은 애정입니다. 이런 감정이 없다면 당신은 진정한 우정을 간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앞에서 이것에 대해 얘기했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매우 분명한 사실입니다. 인간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면 일단 한 걸음 물러나 그 관계가 무엇에 기초하고 있는지 신중하게 생각해보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와 문제를 갖고 있다면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기초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군요. 예를 들어 우리는 순간적인 성적 매력에 끌려 맺어진 관계를 흔히 보게 됩니다. 남녀가 몇 번 만나지도 않았는데 순간적으로 열정적인 사랑에 빠져 큰 행복을 느끼는 경우지요. 그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결혼을 결심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결정일지도 모릅니다. 격렬한 분노나 미움 때문에 이성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열정이나 성욕 때문에 이성을 잃는 수도 있습니다. 가끔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내 남자친구 또는 여자친구는 좋은 사람이 아니고 친절하지도 않아. 하지만 난 그래도 그에게 마음이 끌려. 따라서 첫눈에 상대방의 매력에 끌려서 맺어진 관계는 믿을 수 없고 매우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많은 부분 순간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느낌은 오래 갈 수가 없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곧 사라져 버립니다. 달라이라마는 손가락을 뚝 꺾으며 말했다. 따라서 그런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감정에 기초한 결혼은 결국 문제에 부딪히고 말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가 대답했다. 네, 저도 그 점에선 의견이 같습니다. 어떤 관계든 심지어 격렬하게 불타오르는 관계라 할지라도 최초의 열정은 결국 식어버리고 말지요. 최초의 열정과 사랑을 자신들의 관계의 핵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결국 환멸을 느끼거나 이혼하기 쉽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네소타 대학의 사회심리학자 엘렌 버쉐이드는 이 문제를 연구한 끝에 열정적인 사랑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녀와 동료 연구가들은 지난 20년간 이혼율이 증가한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서 강렬한 감정, 즉 곧 낭만적인 사랑의 경험을 점점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된 것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런 감정을 오래 지속시키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지요. 달라이라마가 말했다. 그것은 분명 사실일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문제를 다룰 때 그 관계의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순간적인 성적 매력에서 시작된 관계가 있다면 그와 반대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가진 사람은 차분한 마음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외모를 볼 때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지만 정말 성격이 좋고 친절하고 다정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단단한 밧줄로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차원에서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달라이라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이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리고는 말했다. 물론 나는 성적 매력도 포함된 건강하고 훌륭한 관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성적인 매력이 바탕이 된 관계에는 원칙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완전히 성적인 욕망에만 바탕을 둔 관계입니다. 이 경우에 두 사람을 연결해주는 실제적인 동기와 자극은 단순히 순간적인 만족과 쾌락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를 인간으로 대하기보다는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대합니다. 이런 관계는 그다지 건강하지 못합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 오로지 성적인 욕망으로만 관계를 갖는다면 그것은 거의 매춘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상대방을 존중하지 않고 서로를 쾌락의 도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성적인 욕망으로 맺어진 관계는 얼음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 집은 얼음이 녹자마자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관계는 성적인 매력에 기초를 두고 있긴 하지만 육체적인 매력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는 상대방의 친절하고 다정한 마음을 느끼면서 그 사람의 가치를 깊이 이해하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맺어진 관계는 훨씬 오래가고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것이 더 바람직한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를 위해선 진정한 의미에서 서로를 알고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끔 내가 아는 사람들이 지금 자신이 사귀는 사람과 결혼해도 좋을지 나에게 물으면 난 대개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알고 지냈는지 묻습니다. 만난 지 몇 달밖에 안 됐다고 대답하면 난 보통 그래? 그건 너무 짧은 시간인데? 하고 말합니다. 몇 년 동안 사귄 사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더 나은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서로의 외모뿐 아니라 상대방의 깊은 심성까지 알고 있을 테니까요. 내가 말했다. 마크 트웨인도 어떤 남자와 여자도 결혼을 하고 25년이 지날 때까지는 완벽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으로 알 수 없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달라이라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습니다. 난 서로를 알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할 때 많은 문제가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진정으로 만족스러운 관계를 갖고자 한다면 최선의 방법은 상대방의 깊은 심성을 이해하고 단순히 겉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아는 대신 깊은 차원에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에서는 자비심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까지 난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결혼이 성적인 관계 이상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한 결혼이란 두 사람이 서로의 삶을 연결하고 인생의 굴곡을 함께 겪고 친밀감을 느끼는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만일 그들이 정직한 마음으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난 그것이 관계를 이루는 좋은 기초라고 믿습니다. 건강한 관계가 되려면 서로에 대한 책임감과 헌신적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접촉, 두 사람 사이의 정상적인 성적인 관계는 서로에게 만족감을 주어 마음을 평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적으로 말한다면 성적인 관계의 중요한 목적은 결국 후손을 잇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선 자식들에게 헌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임감과 헌신적인 자세를 키우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단지 순간적인 만족만을 줄 것입니다. 단지 즐기는 관계가 될 뿐이지요. 이 말을 하면서 달라이라마는 웃음을 지었다. 인간의 너무나 다양한 행동이 불가사의하게 보인다는 듯한 웃음이었다. 평생을 독신으로 지냈고 이제 60살이 넘은 분에게 성과 결혼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이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가 이런 주제에 대해 말하길 꺼리는 건 아니었지만 자신과 동떨어진 내용을 말하는 느낌을 지우기 힘들었다. 그날 저녁 늦게 우리가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나는 인간관계의 중요한 요소 중에 말하지 않은 게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달라이라마가 어떻게 생각할지 궁금했다. 다음날 나는 무엇보다 먼저 그 이야기를 꺼냈다. 어제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가까운 연인관계나 결혼은 단지 성적인 것 이상의 요소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양 문화에서도 사람들이 정말로 소망하는 것은 단지 육체적인 성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입니다. 사랑에 빠지거나 상대방과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말입니다. 영화, 문학, 그리고 대중문화는 이런 종류의 낭만적인 사랑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달라이라마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낭만적인 사랑을 끝없이 추구하는 것이 영적인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선 일단 제쳐놓고라도 일반적인 시각에서 보더라도 낭만적인 사랑을 너무 이상화시키는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봅니다.
낭만적인 사랑은 상대에 대한 관심과 순수한 애정의 바탕을 둔 관계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것은 이룰 수 없는 환상의 바탕을 둔 것이어서 절망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바탕 위에 있는 낭만적인 사랑은 긍정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달라이라마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해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듯이 말을 끝냈다. 사랑을 대단히 강조하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를 생각하면서 나는 그가 너무나 가볍게 사랑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달라이라마가 스토승으로 성장한 것을 떠올리며 그가 낭만적인 사랑이 주는 기쁨을 완전히 이해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에게 사랑과 관계된 문제에 대해 더 질문을 하는 것은 마치 그에게 주차장으로 가서 내 차의 고장난 부분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처럼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 실망한 표정으로 나는 잠시 내 노트를 넘겨보고는 다른 주제로 넘어갔다. 사랑이 사람들에게 그토록 호소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다 보면 인간에게 황홀감을 주는 에로스라는 것이 문화적, 생물학적, 심리적 요소가 모두 섞인 칵테일 같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에로스는 낭만적이고 성적이고 정열적인 사랑을 의미한다. 서양 문화에서 낭만적인 사랑에 대한 생각은 지난 200년 동안 낭만주의의 영향 속에서 활짝 꽃피었다. 낭만주의는 우리가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운동으로 인간의 이성을 강조한 이전의 계몽주의를 거부하면서 생겨났다. 이 새로운 운동은 직관, 감정, 느낌, 그리고 정열을 찬양했다. 감각적인 세계와 주관적인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상상과 환상의 세계로 나아가면서 이상화된 과거 세상과 유토피아적인 미래 세상 같은 존재하지 않는 세계화를 추구했다. 이런 낭만주의적인 생각은 예술과 문학뿐 아니라 정치와 근대 서양 문화의 모든 측면에 큰 영향을 미쳤다. 낭만의 추구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사랑에 빠지는 느낌이다. 어떤 강력한 힘이 그 힘을 추구하도록 우리를 밀어붙인다. 그것은 단순히 문화 속에서 낭만적인 사랑을 찾아내어 찬양하는 것에 비길 수 없을 만큼 훨씬 강력한 매력을 지니고 있다. 많은 연구가들은 이런 힘이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유전자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그토록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추구하는 것은 짝을 맺기 위해 유전적으로 물려받은 본능일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충동은 언제나 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싶은 충동과 뒤섞여 있다. 진화론의 관점에서 볼 때 모든 생물의 1차적인 과제는 생존하고 번식하고 그리고 자기 종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종의 가장 큰 관심사이므로 만일 우리가 사랑에 빠지도록 프로그램되어 태어난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리가 짝을 만나 자손을 탄생시킬 수 있는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천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도와주는 인체 구조를 갖고 있는 셈이다. 다시 말해 우리의 뇌는 어떤 자극에 반응해 행복의 느낌을 주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며 이 행복감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이런 화학 물질에 푹 잠겨 있는 동안에는 가끔 그 감정에 너무 압도되어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보지 못하는 듯하다. 사랑의 감정을 추구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힘 또한 생물학적인 힘 못지않게 거역하기 힘들다.